네, 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로봇부터 예술 디자인,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메이커들을 위한 축제, 메이커 페어가 일본 오다이바에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열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ICT 포커스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두원 실장과 함께 도쿄 메이커 페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메이커 페어라는 이 명칭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네. 그 메이커 페어는 2005년부터 그 재미있고 깜찍한 그리고 굉장히 좀 놀랄만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과 그분들을 모아서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 미국 오라일리라는 그 DIY 전문 업체가 메이크라는 그 잡지를 발간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도시에서 펼쳐지는데요. 2013년에는 100회, 그 다음에 2014년에는 131회, 올해에는 이미 70여 회가 개최가 됐고요. 76회가 이제 추가로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작년 6월에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개최가 돼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었고요. 쉽게 얘기하면 세계 최대의 규모의 DIY 그 발표 관련 기술을 공유하는 행사인데요. 그 과학자나 전문기업들도 많이 참여하지만 자신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술들을 실현하고 싶은 일반인들이 작품들을 전시하고 상호 교류하는 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메이커들은 이제 연구가 직업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도권 연구자하고는 좀 다르게 개인 독립적으로 마치 우리 음악의 인디 밴드가 있잖아요. 인디 밴드처럼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커 페어에서는 그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술 작품들 하나씩 가지고 모여서 굉장히 커다란 하나의 그 테크놀로지 파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메이커들의 파티다. 네. 네, 이 메이커 페어 참여를 한 메이커들 이번에 어떤 점이 돋보였습니까? 전자, 로봇, 그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음악, 우주항공, 예술, 디자인, 이동수단, 영상 굉장히 많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이제 그 전시장이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350명 정도의 그 메이커 개인, 그 다음에 그룹들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일본 메이커 페어는 2008년 그 낡은 국제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30여 팀이 모여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그 몇 년이 지나면서 현재 350 팀이 이제 참여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커졌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굉장히 메이커들의 세대가 다양했다는 겁니다. 우리 뭐 기술자 하면 보통 이제 30대 이상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 초등학교 13세 소년이 있었는데, 어머나. 네, 근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에 나오는 그 괴물, 오무라는 괴물을 만들어 갖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만들고 나와서 굉장히 깜짝 놀랬고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생 그룹 이제 야마엑스라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만든 배틀 로봇들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의 어떤 그 깜찍함과 그다음에 그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40대뿐만 아니라 50대 이상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 스타워즈에 나온 R2D2 그 로봇을 실사이즈로 똑같이 동작 가능한 그 작품을 2년 동안 혼자 만들어서 들고 나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정말 한참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크래치 같은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그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나온 팀들도 있었고요. 단순히 그 메이커 페어가 전시 행사가 아니라 그 세대 간의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파티로 자리 잡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메이커 작품들을 좀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빛과 소리를 이용한 인터페이스, 360도 카메라, 그다음에 VR과 증강 형식을 이용한 셀카봉, 그다음에 게임들 재밌는 게 너무 많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토이, 그다음에 이제 로봇 팔들, 그다음에 인형을 이용한 지진 강도 측정기, 그다음에 소리를 보여주는 카메라. 단순히 그 재미를 주는 작품들도 많았지만 이거 뭔가 잘하면은 상용화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다채롭고 너무 신기한데요. 여기 전시회장에 제가 못 가본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또 남녀노소 뭐 다양한 세대, 다양한 직군, 다양한 연령대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제도권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쏙쏙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또 어떤 걸 내놓았을지도 궁금한데요. 기업 출품작은 사물 인터넷 쪽에 아무래도 좀 각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사물에 감성을 더해서 이제 뭔가 좀 활용하고자 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기억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저희 먹는 뭐 음식 같은 통들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뚜껑을 따면 그만 먹어 소리치는 이런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 작품들이 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쓰지 않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다이어트 용품이라든가 일기장, 가계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 쓰는 그 제품에 패치를 붙여주면 거기서 이제 빛이나 소리를 발해가지고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역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요. 나도 살아있다. 네, 제발 좀 떠달라. 그다음에 이제 얼굴을 스캔을 해가지고요, 3D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3D 마스크를 정말 얼굴에 쓰는 걸 보니까 좀 귀신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굉장히 예.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기업 쪽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부츠는 그 후지츠라는 업체에서 사용자 경험 클럽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출품한 어떤 사물 인터넷 소품들이었는데요. 아이들이 키, 몸무게, 체온 등을 재능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디스플레이에 그런 디스플레이 앞에 올라가면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알기 쉽게, 예를 들면 키는 물고기 몇 마리의 높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아이들이 친숙하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로 전신을 스캔을 하면은 소형 아바타를 만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소형 아바타의 감성과 개인의 신체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입힌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기류도 되게 많았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시험관에 이제 식물의 잎들을 꽂아 놓으면 그것들을 터치하면은 미세 전류가 통해 가지고 독특한 다양한 음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마치 악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사용자 경험이죠. 굉장히 좀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주는 이제 제품들이 좀 출품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펀딩 관련해서는 일본의 그 마쿠아케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7월에 그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크라우드 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예.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나라 내년 1월부터 이제 사실은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미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걸 느꼈었는데요. 예를 들면 150만 엔이 목표였는데 10배를 펀딩 받은 과거 우리가 LED 시스템을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도 예. 많지만 조금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과거 전구 모형의 필라멘트만 이제 그 LED를 심어가지고 나온 복고풍 LED 전구 뭐 시폰이라든가 그 다음에 목표 금액 30배 정도를 펀딩 받는 시스템인데요. 화학 물질이 전혀 없고 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시계인데 50g이더라고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가벼운 시계, 손목시계라 그러던데 네. 아바테루노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 참 그다음에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뭐 공기 같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스마트 도어락이라든가 술잔인데 LED 그 빛에 의해서 다양한 네. 색이 나오는 10만 원짜리 술잔 등등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그 자리에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네, 해보게 네. 되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던 메이크업 페어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가장 많은 그 아이템은 로봇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간과 감성, 그 소통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요. 예를 들면은 그 비스톤이라는 업체에서 커뮤라든가 아니면 소타라는 로봇들, 그 다음에 이런 로봇들은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등이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인터넷 정보도 제공이 가능하고 예. 사람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눈빛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TV에 쭉 그 인형들을 올려놓으면 TV와 연결해가지고 TV의 소리에 맞게 얘네들이 작동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마치 가족들과 네. 이제 그 TV를 시청하는 것처럼 보게 해주는 시스템. 네. 그리고 이제 그 소형 애완동물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그 이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사람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아니었나 또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꿈꿔왔던 기술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두원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